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핵 앞에 무기력하게 발가벗은 지금 우리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사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에 정몽준 전 새누리당 한나라당 대표가 핵 개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분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은 피파 이 해장 출마도 좌절된 입장에서 내년 대선에 어떤 행태로든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정몽준 의원과 입장이 좀 다른 점도 많았지만 이번에 정몽준 의원의 발언은 전적으로 옳았다고 봅니다. 정몽준 의원은 31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를 검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지난 91년 남북이 핵무기 시험 생산 등을 금지한 합의고, NPT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국제적인 다자 협약입니다. 정몽준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 북핵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핵에 상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을 때만 핵을 없애는 협상이 가능하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인접 접대국이 핵무기 실험을 할 때 대충 말폭탄이나 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을 마주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병리적 방어 기제가 한국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있는 거 아니냐. 즉 한국 사람들이 핵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인 부분에 정말 진실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NPT 제10조는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회원국의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우리는 절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남북 비핵화 선언은 한쪽이 깨면 성립될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미 폐기되었음을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몽준 의원의 말 중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선일보도 오피니언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말을 빌어서 북핵 앞에 발가벗고 있으라는 거냐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만으로 국민 불안감을 불식하기에는 미흡하다. 전술핵을 반입하든지 핵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든지 한미 동맹 조약을 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동맹 전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미국은 자꾸 한국에 핵 개발이나 또 핵 배치 등을 만류할 게 아니라 협력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도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이분은 이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 사드 배치가 될 경우에 수반되는 X밴드 레이더, 중국은 이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탐지한다고 해서 이걸 반대하죠. 이 X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두고 중국을 자극하느니 않느니 논쟁을 벌이는 것이 구차스럽다.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역을 포함해서 우주까지도 노리고 있고 핵에 관해서는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부분들을 이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북한에 핵이 있는 부분, 또 그 핵이 점점 기술적으로 진보해가는 상황 속에서 이 휴전선에 확성기를 트는 문제가 제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상대는 디지털로 첨단을 달리는 우리는 아날로그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의 핵우산이 실제로 한반도에 배치될 전술 핵 무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독자 핵을 개발하거나 그 다음에 북한과의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고 NPT를 탈퇴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미국 보고 전술핵 배치에 준하는 어떤 핵 안전망을 배치해달라. 그게 안 된다면 우리 핵 개발을 막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과 관련된 이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는 중국의 눈치 볼 상황이 아니다. 사드 배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말을 했겠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는 2월 중에 한미 안보 고위급 회담, 즉 한미 NSC 회담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사드 배치를 갖다가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일부 신문에 군이 사드 레이더 탐지 거리를 한반도에 국한된 종말 모드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이 적극 제재하면 안 하고 중국이 안 하면 하겠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사드 배치를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될 거라면 중국의 입장은 개의치 말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할 필요가 없다면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상황이니까 해야지. 먼 중국을 의식해서 그런 발언을 하거나 또 레이더 탐지 거리가 한반도에 국한된 종말 모드를 도입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자, 군의 이 말은요. 중국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는 사드 포대하고 그 다음 X밴드 레이더하고 두 개로 이루어지죠. 레이더가 포착해서 포대에서 쏘지 않겠습니까? 날라오는 미사일을요. 그러면 그 레이더가 이 탐지 범위가 굉장히 커서 최대는 2000km까지 된다. 그래 한반도 배치 시에서는 중국 내륙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이 중국의 민감한 군사시설까지 다 들려 보낼 수 있다. 베이징도 그 근처까지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반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중국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중국은 한반도 전역과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와 이런 부분, 특히 남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는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인공위성까지, 정보위성까지 띄어서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의 핵 보유국입니다. 중국의 군사기술은 매우 뛰어납니다. 중국은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레이더로 탐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짧아서 중국까지는 안 가는 걸 배치하겠다. 종말 모드라는 것은 뭡니까? 미사일을 쏘면 이 상승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유지에다 가겠죠. 그러다가 하강하면서 밑에 내려오는 게 종말입니다. 내려올 때 쏘는 용으로 사드 배치를 하겠다니까 그거는 뭐 한반도 주변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0km 이내에 종말 단계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정부와 군이요 이 탐지 거리의 1000km니 어쩌니 이러면서 이 종말 모드만 배치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요 중국한테 우습게 보이는 거고 미국한테 저 사람들 하는 꼴이 매냥 저 모양이냐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동안에 사드 배치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이 된 바도 없고 말도 안 하다고 이렇게 선을 긋고 중국 편을 들어왔는데 중국이 이번에 이 사태에서 북한의 핵 실험이나 또 앞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북한에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럴 때 지금 한국에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그동안의 대중 이 외교 노선이 문제가 있다 비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또 미국 이번에 이참에 미국이 그동안 끈질기게 요구해온 사드 배치 문제를 조금 들어주는 척하면서 중국의 비위는 또 안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짧은 레이더와 짧은 사거리를 가진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 태평양 사령관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 동맹이 결정할 거다. 그리고 이분이요 중국의 반대는 그저 흥미로울 뿐이다. 그러면서 어느 일방이 아니라 동등하게 결정할 거다라고 해서 이 한국의 사드 배치 협의가 착수되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이 사드뿐만 아니라 추가 전략자산 즉 B2라든지 뭐 B-52, 뭐 핵잠함, 또 핵항모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강화하겠다 이러는데요. 자, 우리 정부가요 이번에 사드 배치 협상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정말로 당당하길 바랍니다.
그냥 북 핵실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으로 몰렸다면서 자꾸 우그러들고 이 수그러들면요 정말 개도 잃고 구럭도 잃습니다. 자, 사드 배치할 때 미국 보고 전술핵 무기나 한반도 비핵화 우리 폐기 선언을 할 수 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한테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중국한테도 강하게 해야 한반도의 안전이 유지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눈치 저기서는 저 눈치 보고 이러다가 뭐 외교는 현실이고 실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 실용 외교라 한다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실용대로 됐습니까? 실용을 얻으려면요 세게 나가야 실용이라도 얻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슬슬 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얻는 겁니다.